진료실에서 저랑 싸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시크릿걸 채널을 운영하는 와인미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냐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여성분들 또 고민이 생기시는 게 있어요.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소변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만 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실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실금은 소변이 의도치 않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내가 소변을 보러 간 게 아닌데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운동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걸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실금의 원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일단은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런 자극이 주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배에 힘이 가해지는 상태, 크게 웃거나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또는 뭐 계단을 통통통 뛰어 내려가거나 할 때 소변이 찌끔찌끔찌끔 이렇게 새는 경우가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해서 생기는 요실금이 있거든요. 화장실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지려버린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나거나, 잔뇨감이 든다고 말을 하는데, 잔뇨감이 있으니 계속 가고 싶은 느낌이 나고, 금방 갔다 오더라도 또 가고 싶은 요기가 생기고, 이런 거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긴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이 합쳐진 혼합성, 복합성이라고 하는데, 복합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실금이 왜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거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료를 하다 보면 한 80에서 90% 정도는 복압성 요실금이세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병이 아니고 심각한 거 아니고요. 우리 여자들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왜 그 피부 이렇게 처져서 주름이 지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과 가서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질 쪽에 있는, 골반 쪽에 있는 조직도 조금 처지고 근육도 약해져요. 방광을 받치는 조직들이 약해지니까 방광이 처지면서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배에 힘이 가해지면 이제 소변이 새게 되는 거고요. 일종의 이렇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 또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번 자궁이나 골반 질에 굉장히 큰 타격이 한번 주어지게 돼요. 출산, 분만의 과정인데, 그때 한 번씩 큰 타격이 가해지면서 이제 질이 많이 늘어나고 처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요실금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이제 폐경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도 어쨌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폐경으로 인한 요실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이게 소변을 어느 정도 이제 차게 되면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가서 편안하게 쫙 짜주고, 이제 이러한 역할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얘가 예민한 거예요.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찼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염증 증상, 방광염 증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게 너무 조금 심해지거나 너무 이제 예민해져서 기능을 조금 상실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변이 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질환이 맞고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카페인이라든지 콜라 같은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섭취를 해서 예민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그러면 방광이 좀 일시적으로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방광을 조금 편하게 하고 요도 관리약근도 조금 잘 조여줄 수 있는, 조절을 하는 그런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이걸 오히려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이제 오시는데 그냥 방치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에 의존을 하게 돼서 약을 안 먹으면 소변이 또 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변이 불편해서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일단 철저하게 문진을 하게 됩니다. 소변이 언제 새는지, 어떻게 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차근차근히 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진단이 좀 내려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실지 수술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인지 아니면 레이저를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분의 선호도도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이 치료를 해야지 낫는 경우도 있겠지만 환자분이 원하시는 어떤 치료의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 문진을 통해서 진단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요 역동학 검사라는 게 있어요. 소변을 방광으로 소변을 좀 채우면서 소변을 보면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심하신 분은 요실금 수술 쪽을 권하게 되고요. 요실금 증상이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저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아이 낳고 나서 많이 당황해서 오세요. 아이를 낳고 일시적으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분만이라는 큰 타격이 가해졌지만 우리 몸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분만 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요실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운동 같은 거, 케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해주시면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이제 40대가 조금 되면서는 노화가 조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치료를 하실 때는 예전에 그 아이를 뭐 한 대여섯씩 이렇게 자연분만 하신, 그래서 질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수술 쪽을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이라거나 아이를 한두 명 자연분만으로 낳으셨던 분은 분명 요실금은 좀 있는데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통해서 질 쪽에 탄력을 주는 거거든요. 질 쪽에 결합 조직을 이렇게 탄탄하게 해서 처진 방광을 올려버리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이 제일 중요하세요.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배에다 힘을 줘서 골반을 끌어올리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게 의지도 굉장히 있어야 되고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또 어떻게 제대로 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병원에 오셔서 다 상담하시고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실금이 심하신 분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방광과 요도가 처진 부분을 이렇게 위에 끌어올려서 붙이는 수술이고요. 중부 요도, 그러니까 요도의 가운데 부분을 걸어서 올린다 해서 중부 요도 슬링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TOT, TBT, 미니 슬링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TVT는 요즘은 많이 수술하지는 않는 방법이고, 이제 보통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TOT나 미니 슬링 쪽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TOT는 아주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아주 안전한 시술입니다. 시술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원하시면 수면 마취, 국소 마취로도 사실은 가능한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좀 무섭고 하니까 수면 마취로 살짝 주무시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고요. 또 미니 슬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걸 한 10분 이내로 더 이제 간단한 시술인데, 미니 슬링 수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도 이제 미니 슬링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효과도 굉장히 좋고 부작용도 없었고 굉장히 안전한 시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요실금의 경우에는 질 안에 레이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레이저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종류의 레이저를 해도 사실 효과는 다 있으세요. 다만 이제 효과의 지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게 되고, 질 레이저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요실금뿐만이 아니라 질 내의 탄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성관계 시의 만족도라든지 관계하실 때 그 뿡뿡 나오는 질방구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되고요. 또 질 쪽을 한번 싹 이렇게 재생을 시키다 보니까 질염이 자꾸 생기시는 만성질염의 경우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레이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은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수술이긴 한데, 요실금 수술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시거든요. 절박 요실금의 경우에요. 그거는 방광이 예민해져서 생겼는데 이거를 요도를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면 소변이 오히려 더 안 나오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절박 요실금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래도 복합성 요실금의 증상이 남아있다. 그럼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성 요실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해보고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데, 절박성이 확실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보험 문제 때문에 이게 요식음 수술을 받게 되면은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보험이 있나 봐요. 수술을 해달라고 오셔서 진료실에서 저랑 싸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돈 몇 푼의 이득이 아니라 저의 건강이잖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요구하거나 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해주십시오. 네, 짧은 시간에 요식음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20대 젊은 분들도 관계 후에 요식음이 생겼다고 많이들 오셔서 궁금해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미즈 산부인과 이윤정이었습니다.